mosaic into this place. Looking 아예 지성을 끌어내는 대화 이 부분만 해도 1시간 동안 우리가 충분히 익히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대화를 잃으면 아이를 잃는다.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이들 어릴 때는 막 이야기를 말 걸어요. 그쵸? 이거 어때? 이거 어때? 이거 맛있어? 어떡해? 뭐 이런 식의 대화. 그치? 아이와 함께 핑퐁핑퐁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특히 초등학교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대화라는 것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엄마가 아이에게 해야 할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대화가 거의 대화의 전부로 바뀌어 가요. 우리 엄마로서 기본적으로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쵸? 그건 이제 엄마의 역할 중에 한 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엄마로서 일단 먹이는 것만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뭐 먹였어요? 인스턴트 안 먹이고 건강한 음식 먹였어요? 아이고 하면서 그쵸. 인스턴트 어제도 먹였는데 오늘 또 먹였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그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한다고 하는 어때요? 하루 이틀은 괜찮지. 나도 좀 잘못한 게 있네. 반성을 할 수 있죠. 근데 어머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행동할 때마다 "아니 지금."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시작이네. 또 시작했어. 어우 귀 아파."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그쵸. 음소거하고 싶어요. 그냥 귀 닫고 싶어요. 엄마는 쪼글쪼글 하든가 말든가. 너는 쪼글거리든가 말든가.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다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벌써 이 관계를 만들어 버리면. 정작 중요한 사춘기 지나서 대학 앞두고 고등학교 때 듣고 싶겠냐고요. 그걸 초등학교 때 이미 일그러뜨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래서 대화는 절대 잔소리가 대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아이와 함께 핑퐁핑퐁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대화예요. 그럼 어떤 대화를 해야 핑퐁핑퐁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의 눈높이에서 전달해야 되겠죠. 그쵸? 아이가 좋아하는 대화를 해야겠죠. 그쵸? 맞아요. 아이의 관심사. 아이의 관심사가 아무리 내 눈에서는 한심해 보이고 말도 안 되고 쓸모없고 너한테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관심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구보다 빨리 아이는 엄마와의 대화에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다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음. 그럼요. 아이 이야기 귀담아 들어야죠. 아이가 하는 이야기. 아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가끔은 엄마 듣기 싫어. 엄마 듣기 싫어. 왜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어?" 하면서 귀를 닫다가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연결되기를 바라고 내 고민과 무게를 엄마하고 나누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가지고 있어서 슬쩍 꺼내려고 하는데 엄마가 "너 숙제 다 했냐? 할 거 다 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또 놀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냥 딱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저는 대화를 잃으면 아이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법을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그것을 연습하려고 해요. 좋은 대화는 좋은 질문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좋은 질문을 여러분들이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핑퐁핑퐁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뜨겁게 채팅창을 달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백설공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왜냐면 인제 아이 어릴 때 그쵸. 지금 우리 이 방에 육아 여행 방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아이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아이들이 다 아는 그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가 다 경험했던 백설공주 그쵸. 읽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통된 우리가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책에 대해서 이 백설공주를 이용해서 한번 질문을 뽑아 보는 연습을 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걸 백설공주라는 책을 통해서 질문을 뽑지만 이것이 굳이 책이어야 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공통된 경험 백설공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오는 거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관심사를 통해서 질문을 뽑아보는 훈련을 오늘 하셔서 해 보시면 정말 바로바로 효과를 봐요.
알겠죠? 요 2주 동안 질문 답변 또 엄청나게 쏟아주시면 제가 2주 뒤에 답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연습을 하고서와 함께 아이와 꼭 실천하세요. 2주 동안. 이 2주 동안은 여러분들이 제가 강연을 하고 한번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다 좋지만 실천하고 있는 것도 다 좋지만 일단 대화로 포커스를 돌리고 요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관심사로. 오케이? 자, 이제 아이의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질문 뽑기 백성원을 통해서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백성원도 책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흰눈이 솜사탕처럼 쌓이던 겨울이었어요. 눈처럼 하얗고 예쁜 공주가 태어났어요. 왕비는 아기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어요. 하얀 눈이라는 뜻이지요. 자, 여기서 질문 뽑아보세요. 아이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지 질문 뽑아보세요, 여러분. 자, 하얀 눈 하면 뭐가 떠올라? 응, 좋습니다. 자, 너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어? 아주 좋습니다. 눈처럼 하얗고 예쁜 건 어떤 것이 있을까? 너무 좋습니다. 또. 공주가 까무잡잡한 피부였다면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좋습니다. 참신합니다, 다들. 너는 아기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아주 좋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질문들 다 좋았습니다. 자, 또 뽑아주세요. 지금 한 번도 이게 올리지 않으신 분 좀 올려주세요. 우리 딸은 어떤 계절에 태어났어? 좋습니다. 눈이 오면 뭐 하고 싶어? 아주 좋습니다. 겨울 하면 어떤 장면이 뭐가 떠올라? 너무 창의적이십니다. 다들 대박인데? 자, 왕비는 왜 하얀 눈을 뜻하는 이름을 지었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너는 흰 눈을 보면 어떤 것이 떠올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솜사탕 먹고 싶다. 흰 눈 하면 딴 거 뭐가 떠올라? 아주 좋습니다. 왕비가 공주를 낳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애는 모르죠. 그쵸. 애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튼 애는 그쵸. 감정이입해서 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대답을 한다면 땡큐고, 아이가 대답을 못하면 잘 모르겠어. 엄마 나 아직 애 안 낳았어. 막 그런다면 그러네. 내가 질문이 좀 너무 어려웠지 너한테? 뭐 이렇게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자였다면 어떤 이름을 지었을까? 아주 좋습니다. 뱃사공주는 그 이름을 마음에 들었을까?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음. 자, 어, 질문을 만들어 보고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왜 안 올리셨어요? 질문이 안 떠올라요. 라든지 뭐 이유가 있으실 거잖아요. 왜 지금 질문을 못 올리고, 애가 옆에서 자꾸 방해해가지고 못 올리고 있어요. 라든지 이유를 좀 아직 한 번도 질문을 남겨주지 않으신 분들은 왜 질문을 못 올리고 계신지 적어주세요. 채팅창을 통해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이 짧은 문장에서 무슨 질문을 할지 너무 모르겠어요. 도 있고,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예를 들자면, 흰 눈이 뭐처럼 쌓이던 겨울이었지? 이렇게 솜사탕. 그리고 또, 왕비는 아기 이름을 뭐라고 불렀지? 백설공주. 아기를 백설공주로 불렀는데 무슨 뜻이었지? 하얀 눈. 뭐 요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책을 읽으면 독서 골든벨 학교 가면 다 울리잖아요. 그쵸? 그런 옛날엔 또 특히 독서 골든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이 꽤 있었었는데, 그러면 독서 골든벨 같은 경우는 정답이 있잖아요. 책 속을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 주인공이 어느 도시로 갔고 누구를 만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이걸 알고 있어야 답을 할 수 있는, 이런 책 속에 정답이 있는 질문 있잖아요. 저는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오늘 질문 올려주신 분들은 모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 질문이 안 좋을까요? 저는 왜 그 질문이 좋은 질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답. 그치, 정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왜 안 좋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요. 좋지요. 또 창의적이지 못해서. 또 좋습니다. 나를 확인하니까. 그쵸.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음. 맞아요. 틀렸다 맞다가 생기죠. 음. 이런 경험을 아이가 반복하고 나면 사실 그쵸, 틀리면 속상하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이미 학원에서 이미 학습지를 풀면서 이미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정답을 강요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엄마와 대화하면서까지 정답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나눈다면 숨 막힐 것 같지 않나요? 엄마에게 정답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그 정답을 말하지 못했을 때 엄마가 특히 실망한 표정까지 짓고 있다면, 아니 만분의 1처럼 엄마를 간파한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제가 그렇게 읽더니 뭐 제대로 읽은 게 맞나 싶은 생각이, 그죠? 슥 스치고 지나가잖아요, 엄마 얼굴에서. 그쵸? 그럼 아이가 그걸 모르지 않거든요. 결국 어 적어도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엄마와 소통하고 아이 지성과 감성을 끌어내는 대화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아이 성장에 날개를 달아주는 대화법. 그걸 엄마하고 함께 할 때는 정답을 주는 것이 아이의 날개를 꺾는 대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마의 실망을 보면서 계속 대답을 하고 싶어 하는 아이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무조건 저는 질문은 아이가 대답하는 질문이 정답인 열린 질문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결과가 증명한 20년 책류가의 기적의 독후 활동으로 좀 몇 번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쵸? 고거 읽으신 분들은 더더욱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답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감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쵸? 음 그래서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 좋은데, 이 창의적인 질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떤 질문이 창의적인지 "나 사실 모르겠다. 나 너무 어렵다 질문 뽑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들을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흰눈이 내리는 겨울에 태어난 공주를 백설공주라 불렀잖아. 봄에 태어난 아이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여름과 가을은 왜 그런 이름을 지어 줬어? 이런 질문들. 음. 눈처럼 하얀 건 또 뭐가 있을까? 그죠? 요런 질문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네가 좋아하는 계절은 뭐야? 이유는 또 뭐야? 요런 거. 겨울하면 눈 외에 또 넌 뭐가 생각나?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공주란 뜻이잖아. 네 이름의 뜻은 알고 있어? 그쵸. 요런 거. 사실 이름의 뜻이 딱히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좋게 뻥튀기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었었나요? 태몽도 지어서 들려주라고. 그럼 아이가 자신에 대해서 좀 왠지 모르게 뿌듯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조금 멋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아유 이런 거야말로 거짓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백설공주는 눈처럼 하얀 공주란 뜻이잖아. "네 이름의 뜻은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아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민을 했고 엄마 아빠가 고민을 했고, 만약에 고민한 게 아니라 그냥 장명쳐서 지었다 할지라도 그 뜻은 이렇게 아름다운 뜻이라면서 "너는 그렇게 자라라."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태몽도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를 '아 난 소중하구나. 아 난 엄마 아빠한테 참 귀한 존재구나.' 뭐 요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더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존감을 가지면서. 자존감이 두축 뭐라고요? 아이의 자아 효능감, 그리고 자기 존중감, 이 자아 존중감을 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질문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흰 눈이 내리는 날에 너는 뭐 하고 싶어?" 음. 책에서는 눈처럼 하얗고 예쁜 공주를 백설공주라고 불렀잖아. 그럼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는 뭐라고 부를까? 요거는 좀 정답이 있습니다. 아이 이름 불러주면 좋은데, 자 보세요. 요런 열린 질문 들었을 때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나요? 물론 여기 좀 연령대가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리면 이 질문도 답하기가 어려워할 수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이 질문 딱 들었다고,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가볍지 않나요? 그냥 대답 생각 쪼끔 하고 대답을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재밌죠? 재밌어요. 가볍고 쉬운 질문이에요.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질문은 가볍고 쉬운 질문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대뜸 대화가 중요하고 질문을 나눠보자 하니까 갑자기, 그쵸? 세종대왕의 업적은 이렇다. 그렇다면은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 보면은 그 조선의 광아이와 나누는 대화라고 쳐요. 세종대왕과 정조를 되게 훌륭한 군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세종대왕이 더 훌륭한 거 같니? 정조대왕이 더 훌륭한 거니? 어느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실 그전에 엄마와 아이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익숙한 관계가 아닌 이상 이런 대화는 부담스러워요, 아이가 느끼기에. 근데 평소에 대화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 올려주셨던 이런 질문들처럼 너무 가볍고 쉬운 질문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아이는 엄마와 대화하는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거죠. 즐거우면 어떻게 돼요? 또 하고 싶지. 또 하면 어떻게 돼요? 그쵸. 대화를 자꾸 하고 싶죠. 또 그렇게 대화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사랑도 느끼겠죠. 또 그렇게 대화를 계속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의력이 넘치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애착 형성이 되겠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그쵸. 처음 생각했던 맞아요. 아이가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질문들 되게 가볍고 단순한 질문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질문들을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자, 봄에 태어난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백설공주라고 했잖아. 그럼 봄에 태어난 아이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 여러분 지어 보세요. 자, 머리 막 돌아가시죠. 그쵸? 막 그쵸? 머리가 막 회전이 되시죠. 그쵸? 자꾸 뇌를 사용하게 돼요, 뇌를. 봄소리도 좋고 봄이도 좋고 그쵸? 뇌를 사용했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3 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저희 둘째 아이 저뿐만이 아니라 둘째 아이를 맡았던 많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를 부족하다고 바라보셨던 그 아이. 이 아이가 나중에라도 나중에 그쵸. 나는 이 아이가 공부 잘하기를 기대도 안 해. 이 싸게 놀아니까. 그치만 이 아이가 나중에 육아는 내 뜻대로 됐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아이가 "나는 갑자기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겨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뒤늦게 자기가 공부를 했는데 그 목표가 막 서울대는 아니었겠죠. 내가 어떤 무슨 대학을 가고 내가 뭘 하려면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겠더라. 엄마 쪼끔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했을 때 내가 목표했던 지점만큼 공부가 가능하게 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때? 말씀드렸죠? 아예 사고력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있다 보면 뇌를 자꾸 쓰다 보면 그것이 어떤 종류도 어떤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뇌를 자꾸 사용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심지어 책을 읽는 것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하지 않았던 아이였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뇌를 자꾸 사용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시간들이 쌓여 가지고 결국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품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게 영재 레시피라는 책에도 담아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까요? 그래서 저는 사고하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을 할 때 이해력, 문해력 이야기 다 알죠? 문해력도 중요하지만 사고하는 힘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대화를 아무리 가벼운 이야기라도 엄마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아이는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가시나요? 네. 생각을 하고 심지어 엄마가 이유도 물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답을 가볍게 할 수도 있어요. 생각이란 걸 안 해 그냥. 뭐 "봄이 됐으니까 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한테 "왜 봄이라고 지었어?"라고 하면은 내가 했던 말에 답을 들려주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쵸? "그냥 봄이니까 봄 생각났어." 할 때 엄마 안에서 훅 "생각이란 걸 해야지." 이거 말고 요건 대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구나." 하지만 우리가 이 딱 한 번의 질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질문을 통해서 또 다른 대답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한 번씩 특히 제가 했잖아요 앞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아이가 더 흥분해서 아이가 더 즐거워서 엄마가 평소에는 그렇게 만화책 읽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엄마가 만화책에 관심을 보이고 만화를 매개로 나랑 대화를 나누려고 하니까 너무나 신이 나서 아이가 그쵸. 막 흥분한 상태로 막 대답을 하게 되는 그쵸.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는 힘뿐만 아니라 이렇게 흥분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엄마가 그래. 거기까지 알아들었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엄마 그다음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놓쳤네. 그다음 이야기 다시 들려줘." 또 막 이야기하다가 또 말이 빨라지겠죠, 흥분 상태니까. 말이 빨라질 때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다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나만 만족하는 대화가 아니라 상대방의 귀에도 머리에도 들어갈 수 있을 논리 정연한 말하기 스킬까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볍게 말했다 생각에 꼬리를 물게 되고 질문을 받으니까 "머리를 굴리게 되네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쵸? 자 또
그러니까 질문 더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너무너무 창의적이신데 그래도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문. 그렇죠. 한술에 배부르지 않고 서툴러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자, 백설공주는 행복하게 자랐어요. 다람쥐와 새들과 친구가 되어 놀았지요. 그런데 왕비가 안타깝게도 갑자기 하늘나라로 떠났어요. 왕은 슬퍼하는 공주를 위해서 새 왕비를 맞이했지요. 요 부분을 읽고 질문 한번 모아보세요. 어떤 질문? 연이 열린 질문일까? 넌 언제 행복하니? 오, 좋습니다. 이럴 때 약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갑자기 애한테 밥 먹고 있는데 넌 언제 행복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뜬금없잖아요. 맥락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맥락을 넣어주는 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너가 어제 백설공주 책을 열심히 읽고 있던데, 네가 너무 열심히 읽고 있길래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어가지고 엄마도 한번 읽어봤거든. 그랬더니 백설공주 이야기가 이렇더라. 백설공주는 다람쥐 친구가 새들과 돼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넌 언제 행복하니? 이렇게 맥락을 조금 넣어주시면 애가 당황스럽지가 않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맥락도 신경 써주시면서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냐면 넌 어떤 친구가 있니? 그쵸. 자, 요 질문 봅시다. 평소에 엄마 아예 대화가 별로 없어. 엄마가 좀 캐묻는 질문을 해. 근데 책에 친구가 나온다고 해서, 그쵸? 맥락 없이, 넌 어떤 친구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 애가 마음이 딱 움찔하면서 뒤로 빠지게 돼요. 그치만, 이렇게 매개체가 있죠. 백설공주라는. 그래서, 백설공주 어젯밤에 읽었는데 그 책 보니까 백설공주는 새들과 다람쥐랑 친구가 됐던 것 같대. 너도 친구가 있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조금 움찔하고 엄마의 질문에 뒤로 빠지게 되는 그 감정이 약간 옅어지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죠?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 밑도 끝도 없이 한걸로 봐.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것보다 어떤 매개체가 있으면 참 좋아요. 그 매개체는 가급적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면 아이가 더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일상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또 질문 볼게요. 넌 어떤 동물이 좋아? 소중한 사람이 떠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자, 이 질문은 자, 또 봅시다.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질문일 수도 있어요. 물론 맥락이 있다 치고 한다 하더라도 좋은 질문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질문일 수도 있는 게 연령대가 어리면 미취학이면 이런 감정을 아이가 아직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왜 애들 어릴 때 한창 키울 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자꾸 엄마 죽을까 겁나 뭐 이렇게 죽지 마 뭐 이런 이야기.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감정으로 아이가 이야기를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두렵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 아이와는 하늘나라 이야기, 엄마 죽는 이야기, 아빠 죽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런 질문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도 아직 여전히 엄마가 엄마의 사랑이 고픈 독립이 덜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요때 말고 성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교 정도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야기를 나눈다면 결국 이 이야기는 존재에 대한 의미겠죠.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빠질 수 있는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 백설공주라는 책이 철학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와 내가 무엇을 매개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지는 1%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아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시작하면 일단 아이의 마음을 얻기가 쉬워요. 대화를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아무리 대화를 하고 싶어도 엄마가 너무나 철학적이고 너무 어려운 질문, 아이가 관심도 없는 이야기를 하면 아이는 대답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대화는 핑퐁핑퐁이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그런 다음, 그쵸? 이 좋아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해도 철학적인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 또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 떠나면 어떤 마음일까 같은 맥락이고 다람쥐와 새들하고 무슨 놀이를 하면 좋을까?
그쵸? 또는 백성들은 도대체 무슨 놀이를 했을까? 다람쥐 새들과. 그쵸? 내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접근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너라면 다람쥐와 새들과 어떻게 놀래? "아 다람쥐 새랑 어떻게 놀아? 몰라." 이럴 수 있는데 "백성들은 도대체 다람쥐 새들과 어떻게 놀았을까?" 하면 어떻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내 경우를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쪼끔 더 거리 두기가 되면서 그쵸? 편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자꾸 아이 생각을 물어보면 그래서 도구가 중요한 것이 매개체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자꾸 "너는 어때? 너는 어때? 너는 어때?" 하면 평소에 이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이런 대화가 없었던 관계에서는 자녀와 엄마 관계에서는 "아 그런 게 도대체 뭐 배워 가지고 아주 귀찮게 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가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거고. 알겠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넌 어떤 동물과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 어. 아. "왕비가 죽고 공주는 다람쥐랑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아 이거는 괜찮다. 그쵸.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 연령대도 좀 초등학교 정도 넘어간다면. 그쵸?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준비한 저의 대답을 쪼끔 보여 드리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열린 질문. "뱃속원주는 다람쥐와 새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죠? "행복하게 자랐대. 너도 행복해? 넌 언제 행복해?" "뱃속원주는 다람쥐와 새와 친구래. 넌 누구와 친구야?" 음. "왕은 슬퍼하는 공주를 새 왕비를 맞이했대. 네가 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무 이상하죠. 그쵸? 도대체 좋은 부모는 어떤 건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연령이 좀 있으면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엄마는 이런 적은 없었어? 너의 위로를 해 준다 셈치고 셈치고 뭐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에게 그렇게 달갑지 않았던 적이 없었니?" 뭐 이렇게 하면 정말 아이의 와 더 잘 연결되고 소통되고 아이는 이 시간을 너무나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내 아이가 언제 행복해하는지, 내 아이가 언제 슬퍼하는지, 내 아이의 학교 관계 예를 들면 유치원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 갔다 와서 급식 뭐 먹었니? 넌 누구랑 놀았어?" 아이가 한두 번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엄마는 캐물으려고 하는 거거든. 그걸 정확하게 캐치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이는 더 이상 자기 생활에 대해서 특히 성장할수록 더더욱 입을 닫아 버리는데 이렇게 매개체를 매개로 책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게임이든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거리두기가 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내 이야기까지 아이의 이야기까지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엄마는 그렇게 간절히 듣고자 했던 내 아이를 알게 돼요, 내 아이 생활을. 제가 이 이야기를 저만의 경험에서가 하지 아 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진행했던 놀이톡 수업이 있거든요. 놀이톡 수업이 이게 인제 석 달이지만 석 달 동안 다 하는 게 아니라 한 1년 거의 그 달마다 주제가 달라져요. 특히 대화는 한 2 주, 3주 정도 하거든요. 이걸 좀 약간 훈습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들과 이 작업을 많이 했었었는데 정말 다 저랑 똑같은 경험을 해요. 책에서 그렇게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알긴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 아이가 과연 선생님 집 아이니까 그렇게 됐던 거지 내 아이는 안 될 거라고 했던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음 저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요 질문 "내 아이를 더 잘 알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또 "너는 슬퍼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해 주고 싶어?" 어 그쵸. 음. 이게 아주 어린 아이든 나이가 좀 있는 아이든 이런 대답을 통해서 내 아이를 더 믿게 돼요. 내 아이가 숙제도 안 하려고 하고 게임만 하려고 하고 참 생각 없어 보이잖아요. 모지리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하다 보면 의외로 '내 아이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구나. 내 아이가 생각이라는 걸 하네? 진짜 저렇게 나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기특한 생각을 하네?' 이 경험을 많이 엄마가 하게 되면 아이를 믿어 볼 수 있게 되고 점점 믿어지게 되고 나중에 믿게 돼요. 제가 그쵸. 저의 경험을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학교를 안 가려던 시절도 있었었고 머리가 멍청해 보였던 시절들도 있었었고 그렇게 열심히 키워놨더니 그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믿음이 갔던 애가 공부를 안 하겠다고 나오는 시절도 있었고 또 정말 힘들었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버거웠거든요, 육아가 저도. 그치만 그걸 계속
앞으로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은 이 육아가 저만 했던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해왔던 것을 아이를 통해서 다시 재인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내 노력이 틀리지 않았구나.'를 확인해야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2주 동안 그쵸. 꼭 대화를 하면서 올려온 소감도 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우리 톡방에 아니면 질문도 좋고 정말 요 2주 동안은 여기 집중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제가 준비한 질문을 좀 더 읽어 볼게요. "너도 슬펐던 적 있었어? 언제 슬펐어? 넌 어떤 동물과 친구가 돼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넌 어떤 놀이를 할 때 즐거워?" 또 또 요런 것들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죠. "새왕비는 얼굴은 예쁘지만 마음씨가 나쁜 특성이 있대. 네가 볼 때 엄마는 어떤 특징이 있어? 아빠는 어떤 특징이 있어?" 요런 거 하면서 막 깔깔깔 웃어요. 그쵸. "엄마 삐지면 안 돼요 엄마." 알겠죠? 네. 저런 말 할까 삐지지 마시고 반성해야 돼요. 알겠죠? '아 그랬구나. 아.' 이러면서 그것다 대놓고 "야 내가 너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인제 이런 거는 감정적인 반응은 하지 마시고 그건 나와의 대화. 를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나는 왜 이때 기분이 나빴나?" 이렇게 나와의 대화를 나누시고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넌 마음씨가 예쁜 것과 마음씨가 고운 것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걸 통해서 또 '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이런 질문과 이런 대화를 나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가 어떻게 클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재밌죠? 일단 재밌어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말고 또 사고력이 각성될 것 같고 또 철학적이죠. 그쵸? 사고하는 힘이 길러지고 음 가치관도 형성될 수 있고 도움이 되고 그쵸? 자신의 이야기를 잘할 수 있는 아이가 되죠. 그쵸? 엄마랑 소통하는 아이가 되겠죠. 그쵸? 또 음 이런 대화를 하면 깊이가 생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첫술에 배부르진 않아요. 하지만 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막내 대치동에 가 가지고 말 잘한다고 이야기 들었다고. 이 무적이라고요. 그쵸. 아이의 마음을 더 알아갈 것 같죠? 그쵸? 음. 음. 이해되죠? 음. 스스로에게도 질문하고 나아갈 것 같아요. 당연하죠. 엄마랑 대화했던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 질문을 넘길 수 있어요. 맞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안도 커지는데 대화를 나눠가면 불안도가 낮아질 것 같아. 그렇지. 당연하지. 그동안 왜 내가 대화가 안 되는지 알 것 같아. 그렇지. 아이고 학습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연습을 해 봐요. 지금 앞에 이제 이야기하셨던 분이 이제 질문을 뽑으려니 재미는 있는데 좀 긴장이 된다. 이거 내가 안 해 봤던 거라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계속 멈추지 않고 하시면 저처럼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단지 누적의 힘이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자 요거 또 해 봅시다. 음. 왕비는 매일 아침 요술 거울에게 물었어요.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거울은 언제나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야 물론 왕비님이시지요.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무럭무럭 자란 백설 공주님이 가장 예쁘답니다." 자, 여기에 질문 뽑아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참여해야지 제가 뭐라도 피드백을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도 쓰세요. 뭐라도. 내 질문이 유치하지 않나, 부끄럽다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왜? 아이도 유치하거든, 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 눈높이와 아이 눈높이가 똑같을 때 더 효과적이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거운 질문들, 철학적인 질문들 처음부터 들어가면 애가 대답을 안 하고 싶어진다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안 하면 끝이잖아요. 깨워야 보배인데. 그쵸. 구슬이 그쵸. 선말이라도 깨워야 보배가 되는 건데 깨울 깰 수가 없으면 대화를 안 해 버리면 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낮게야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저도 성공한 이유가 제가 무식했기 때문이었어요. 너무나 아이 눈높이에서 설명하거든. 예를 들자면 인어공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야 얘들아. 인어공주가 10살 생일날 바다 위로 올라갈 수 있었잖아. 너네들은 생일날 무슨 선물 받고 싶어?" 이런 거 정도는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자 봅시다. 질문 "우리 딸은 누가 제일 예뻐?" 좋습니다. 왕비가 백설공주가 가장 예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쵸.
너라면 거울에게 어떤 질문을 해보고 싶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누가 가장 예쁘니? 그쵸? 누가 가장 예쁘니? 질문이 너무 맥락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아이가 볼 때 누가 잘 예쁘니? 이 질문이겠죠? 자, 왕비처럼 넌 매일매일 하고 싶은 거 있어? 왕비는 거울 보고 계속 예쁜 거 물어보는데, 너는 매일매일 뭐 하고 싶어? 이 질문이죠. 그쵸? 무럭무럭 자란 백설공주 대체 얼마나 자랐길래 예쁜 걸까? 얼마나 컸을까? 기다려야지, 그럼 컸을까? 오케이. 좋습니다. 야, 네, 요런, 괜찮습니다. 자, 요술거울에게도 다른 질문 뭐 해보고 싶어? 좋습니다. 요술거울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또 만든 거 보여드릴게요. 질문. 만약 요술거울 있다, 너 뭘 물어보고 싶어? 왕비는 매일매일 요술거울에게 물어보고 싶을 만큼 자신의 외모가 예쁜 게 중요하대. 너는 뭐가 중요해? 왕비는 왜 그렇게 예쁜 것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자, 이런 드라마 하나 나오잖아요. 예전의 드라마들은 어떻게 보면 권성징악이라는 주제가 명백해서 주인공은 착하고 주인공 옆에 있는 그쪽 괴롭히는 나쁜 역할이 한 명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드라마들은 각자의 상황마다 다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쁜 악역으로 나와도 되게 인기가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악역들이 있어서 미움받지 않고 오히려 예쁨 받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백설공주가 주인공이지만 왜 왕비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면 아이는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왕비에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과정이 사고력을 키우는 거고, 말하기 힘을 키우는 거고, 글쓰기 힘을 키울 수도 있겠죠, 때로는. 음.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렇죠? 그림 그리는 능력도 커질 거고, 그걸 유튜브로 촬영해서 뭐 또 정말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영재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사고했던 힘은 특히 자료 제출하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뭐 인문영재원이든 글짓기 장문영재원이든 막 이런 거에 따라서는 이런 했던 자료들을 또 모아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록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아이 성장에. 아무튼 그래서 음, 왕비는 왜 이렇게 예쁜 것이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까를 통해서 관점을 달리 바라보는, 그렇죠. 백성원자 주인공이 아니게 되는 경험들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엄마가 요술 거울의 주인공 할게. 네가 요술 거울 해봐. 그래서 내가 물으면 네가 대답을 해. 그치? 역할 바꿔서 한번 해볼까? 그럼 또 막 빵빵 터집니다. 알겠죠? 뭐 그때 또 기분 나빠. 어떻게 그런 거 이래야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냥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대화는 파랄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웃고 넘어가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엄마의 질문과 아이의 대답에서 단 한 건 나누는 대화가 10분이었다면 30초만이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면 그 시간의 누적의 힘으로 결국 아이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가 완전 다른 아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랑 대화를 하려고 나 열심히 애를 썼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는지 모르겠다. 아니요. 그 모든 게 쓸데있는 이야기예요. 절대 거저 이루어지는 시간은 없어요. 성취는 없어요. 심지어 이 성취는 즐겁고 재미있어요. 엄마와 아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요. 초등학교 되면 이제 더달 거리두기하고 아이하고 거리가 멀어진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끈끈해져요. 그리고 아이 나이가 더 많을수록 이 대화했던 힘이 나중에 뒷받침이 되면서 깊이 있는 이야기도 막 나누게 되어요. 저는 제가 썼던 그 영재 레시피였나? 공자 논어를 배경으로 썼던 주고받았던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가능해져요, 그게. 음. 그래서 자 일단 더 보여드리면 요술을 부리는 물건이 있다면 어떤 요술을 부리는 물건이 갖고 싶어? 거울의 대답을 들은 왕비 표정이 화가 났어. 넌 언제 화가 났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라포를 형성하자. 아이와 내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그냥 습관처럼 만들어내는 것만 목표를 삼으시면 돼요. 결국 누적으로 저절로 바퀴가 굴러갈 거니까. 눈덩이를 처음에 뭉치는 것이 힘들지 나중에는 막 저절로 그죠? 그냥 굴리면 쭈르륵
커지는 것처럼. 알겠죠? 초창기만 조금 어렵고 힘들 뿐이에요. 내가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밥 차리면서 고민하시면 돼요. 밥 차리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뭐지? 최근에 좋아했던 건 만화책이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였어? 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내가 한 페이지, 만화책이니까 글자 몇 개 없잖아요. 3페이지만 넘기면 거기서 한 문제 질문은 나와요. 그럼 밥 먹으면서, 그 질문 던지는 거죠. 너 최근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너무너무 열심히 보고 있던데, 너무 재밌나 보더라? 그래서 엄마가 재밌나 봐? 그래서 엄마가 한번 읽어봤는데, 재밌더라. 그러면서 바로 눈빛이 변해요, 아이가.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구나. 드디어 기뻐해요. 그럴 때 엄마가 그런데 말이야. 엄마 아까 그 매개체를 이용해서 질문을 던지면 아이가 덥석 물고 대답을 하는 그 시간을 가져서 결국 지금 저처럼 그 시간을 만들어 가시면 되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만화책도 정말 좋은 책일 수 있다는 이야기 한번 제가 이번에 해보겠다 했죠. 요거 한번. 그 말풍선 안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 페이지에 다 모았거든요. 아빠, 엄마가 간식 드시래요. 고맙다. 아빠, 꽃이 너무 예뻐요. 그래? 하지만 난 꽃보다 지연이가 더 예쁘단다. 아이, 아빠, 정말? 꽃보다 제가 더 예뻐요? 그럼 당연하지. 지연이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걸. 저는 예쁘다는 말 들으면 참 좋아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고 한다는 속담도 몰라? 오빠가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오빠? 네가 아빠 딸이니까 예뻐 보인다는 뜻이지 뭐. 아빠, 오빠 말이 사실이에요? 아니야. 지연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예요. 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자, 여기서 질문 한번 뽑아보세요. 이 만화책에서. 막 던지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쵸? 막 던지는 거. 막 던지세요. 음. 수준이 있으면 애가 거부한다 했어요. 수준이 없어야 돼요. 막 던지세요. 생각이 안 나세요? 함함하다는 게 뭘까? 엄마는 잘 모르겠어. 좋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가 아는 속담 있어? 어떤 거야? 좋습니다. 학년이 좀 있으면 그렇죠. 이런 것도 좋은 질문이죠. 가벼워라고 했어요. 가벼운 거, 가벼운 거. 너는 뭐가 제일 예뻐? 좋습니다. 엄마한테 누가 제일 예쁠까? 좋습니다. 간식을 뭐 먹는 걸까? 어, 어, 요 질문 조금 어렵죠, 맥락이. 넌 어떤 간식, 엄마가 준 간식 중에 어떤 간식이 제일 맛있었어?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넌 고슴도치 보면 어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질문 어렵나요? 아까보다 조용한데 지금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렵다. 또, 왜 아까보다 조용하지? 쉽게라고 해서 쉽게 쉽게. 꽃보다 예쁘다는 표현이 많은데, 예쁘다는 표현을 다른 예로 덧붙일 수 있는 건 뭘까? 좋습니다. 무슨 꽃 제일 좋아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 뭘까? 오,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각 엄청 해야 되겠다. 그쵸?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쉬운 질문들. 자,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네가 좋아하는 간식은 뭐야? 엄마가 만들어준 간식 중에 어떤 간식이 가장 좋았어? 그리고 지연이는 책 속에 나오는 지연이는 꽃이 참 예쁘다고 했는데 너는 뭐가 예뻐? 왜? 꽃 중에서 너는 어떤 꽃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 음, 책에 나온 아저씨는 꽃보다 지연이가 더 예쁘대. 너는 뭐가 예뻐? 비슷한 맥락들이죠, 그쵸? 지연은 예쁘다는 말 들으면 참 좋대. 넌 어떤 말을 들을 때 좋아? 그쵸? 그리고 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하마마다는 속담 알아? 엄마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로 알고 있었는데 비슷한 뜻인가 봐. 그치? 함함하다는 게. 혹시 또 네가 알고 있는 다른 속담이 있어? 속담 말한다면 속담 대결로까지도 펼쳐볼 수 있겠죠. 그리고 천리길도 한 걸음 붙는 속담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 설명해주고 너도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였던 경험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이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 확장이 되겠죠. 그죠? 만화로도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거 그다음 지문.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만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게 모나리자거든요. 보이죠? 화면에 오른쪽 밑에 있는 게 모나리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쉽고 간단한 질문으로 많이 질문 답변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엄마의 질문력이
연마가 되어서 멋진 질문들을 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엄마의 배경 지식이 아이와 함께 소통하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아이가 읽었던 책을 몇 페이지 보고 이렇게 질문을 끄집어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읽었던 책들도 좀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엄마가 아는 상식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 모나리자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 미술계에서 모나리자가 있어. 너 예뻐? 아니야. 이 시대 사람들은 이 모나리자를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엄마가 들은 게 있는데 책에서 읽은 게 있는데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잖아. 눈썹이. 요 중세 시대에는 이마가 넓은 사람이 미인이었대. 이 시대의 기준, 미인의 기준이. 그래서 이마를 넓게 하려고 다들 눈썹을 깎아버렸대잖아. 그래서 모나리자가 눈썹이 없다는 설이 있어. 이거 엄마가 알면 전달했으면 좋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눈썹이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근데 이 시대마다 미인, 예쁘다는 기준이 달라져. 옛날 영화들을 보면 약간 주인공, 특히 서양 미술 작품 보면 통통하신 분들이 다들 미인으로 등장하잖아요. 그쵸? 이 시대는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굶어 죽었기 때문에 빼짝 마른 것이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는 좀 몸집이 부해주는 것이 부의 상징이고 아름다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전에는 연예인들도 요런 얼굴이 되게 미인형이라 뭐 인정받았는데 요즘에는 개성시대여가지고 요런 거 다 예쁘다고 해.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쁘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 정말 아예 가치관 형성과 관련된 이야기도 정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거든요. 그리고 요 사진을 보면은 옆에 왼쪽에 있는 이거 다 모나리자 사진이에요. 모나리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 사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고, 왼쪽에 있는 모나리자는 이 모나리자가 뜨고 나서 많은 화가들이 그린 모나리자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한 모나리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어디도 정답이 없다. 엄마는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옳다, 좋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해주는, 들려주는 이야기, 생각들을 계속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런 시간들을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가. 응?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클 것 같아요? 자존감의 두 가지. 자아, 존중감, 자기 효능감. 둘 다 잡을 수 있죠. 지성과 감성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나요? 없을 것 같나요? 다 가져요. 알겠죠? 이 다 가질 수 있는 거 시작은 아주 쉬운 것부터. 그저 재미, 쉬운 것. 이 힘이 진짜 세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뭔가 가르치려고 할 때, 배우려고 할 때 어깨 힘주는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을 통해서만 배우지 않아요. 알겠죠?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우리 한번 질문 더 뽑아봐요. 요거. 좀 길지만 여러분들 뽑을 수 있습니다. 쉬운 거 하시면 돼, 쉬운 거. 아빠 말씀은 사실이 아니야. 질투하지 마. 아빠는 사실대로 칭찬하셨어. 위에 말이 오빠 말이었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숲에서 7 난쟁이와 함께 살고 있는 백설공주가 제일 예뻐요? 갑자기 백설공주 얘기는 왜 해? 몰라서 물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는 백설공주잖아. 지우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는 아프로디테란다. 비록 여신이긴 하지만. 아프로디테라고요?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누구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움과 사랑의 여신이야. 영어로는 비너스라고 해. 아, 비너스!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라고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의 영향 때문에 비너스라고 많이 알고 있어. 문화작품이나 텔레비전 광고에도 자주 나오잖아. 이 그림 좀 봐라 하면서 아프로디테 요 사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거 보고 어떤 질문, 사실 요것만 해도 이 책만 읽어도 만화책이어도 그쵸? 아프로디테라는 걸 알게 되고 다른 말로 비너스라는 걸 알게 되고 스키마를 획득하게 되잖아요. 그럼 만화라고 보지 말라고 할 이유가 하등 없잖아요. 그쵸?
학습 만화라면 진짜 싸들고 다니면서 진짜 도서관 있는 책 다 그냥 갖다 바칠 기세로 만화책 읽고 있는 아이를 두려움으로 보지 말고 만화책 더 만화책 읽게 하고 그걸로 이렇게 대화만 나누세요. 엄마가 아이가 읽고 있는 만화책을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아이가 이미 좋아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엄마는 밥하기 전에 화장실 가서 그죠? 큰일을 보시면서 잠시 1분, 2분 몇 페이지 넘기면 5페이지 봐요. 글자 몇 개 없잖아요. 그쵸? 그것만 가지고 질문 뽑아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뽑아보십시오. 너는 백설공주 비너스 중 누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 맞습니다. 광고에서도 비너스를 이름으로 사용하잖아. 광고나 회사 이름 중에서 신화속 인물이 들어간 게 또 있을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연령이 꽤 있으면 대화를 나눌 수 있겠죠. 좋습니다. 또 제가 지금 시간을 보니까 24분이에요. 6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겠죠? 여러분 꼭 연습하고 해야 돼요. 너도 질투한 적 있어? 좋아.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자, 제 거 보여드릴게요. 자, 너도 질투를 느껴본 적 있어? 혹은 너 말고 누가 칭찬을 받고 있는데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적이 있었어? 그럼 질투 말고 부러운 사람은 있어? 이 세상에 정말 진실만 말해주는 거울이 있다면 너는 그 거울에게 뭘 물어보고 싶어? 요건 아까 했던 거죠. 백설공주 할 때. 한번 해명할게요. 책 속에서 지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게 백설공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는 또 다른 인물인 아프로디테를 이야기했어. 아빠의 말을 들은 지우의 기분이 어땠을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네 말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 그럴 때 네 마음은 어땠어? 만약 기분이 나빴다면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상관없다면 네 생각과 다른 의견을 말해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대화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 아이는 이럴 때 난 생각지도 못한 게 이런 성향이 있구나, 이런 면이 있구나. 정말 아이를 더 잘 알아가요. 알겠죠? 4번 질문은 내가 대답하고 싶다. 그쵸? 또, 같은 의미의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고 기분 좋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뭘까? 고학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쵸? 외모가 예쁜 것과 마음이 예쁜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학습 만화뿐만 아니라 이 만화 아시죠?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하여튼 학습 만화가 아닌, 그죠? 엄마들이 사주고 싶지 않은 메이플 스토리나 뭐 이런 류의, 그쵸? 요런 책들도 당연히 대화가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예를 들면 책 표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책 표지 넘기면 안에 내지의 캐릭터를 소개하는 면들이 나와요. 그죠? 모든 책이 다 이렇게 나와요. 흔한 남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럴 때 보면 특히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이 전혀 학습적이지 않았던 이 책이 엄청난 학습을 담고 있어요. 이 팽이 이름들이 빅토리 발키리, 스프리건, 카이저 케르베우스, 다크 데스사이저, 라이징 라그나로크. 자, 제가 하려던 말이 뭔지 알겠어요? 엄청난 스키마를 가지고 있으면 이 책이 더 잘 보이거든요. 알겠죠? 라그나로크,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거. 헤르베우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죠. 그쵸? 스톰, 영어, 폭풍이잖아, 폭풍. 그쵸?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요런 캐릭터, 어떤 캐릭터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질문을 뽑아볼 수 있죠? 방산이는 밝고 건강하고 매우 긍정적인 소년이고, 호랑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 캐릭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 생각에 우리 가족은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너는 강산, 슈, 호락, 켄, 다이어, 테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어? 왜? 네 성격 중에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야? 너도 여기 지금 팽이가 이기고 지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너도 네가 졌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 언제?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학습적이지 않은 만화에서도 충분히 학습적인 생각을 요하고, 아이의 생각을 넓히고, 가치관을 확장시키고, 다 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약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뭘 조심해야 될 것인가?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첫 번째, 아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은 절대 하지 말자. 닫힌 질문이 아닌 열린 질문을 하자. 두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시작하자. 세 번째, 아이의 말에 무조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저거 책 제대로 안 읽었네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쵸? 아 생각이 왜 이렇게 짧지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쵸? 왜 자꾸 나는 좀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은데 자꾸 허리는 웃고 넘어가는 대화만 하려고 할까? 그러지 말고 아이를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에 엄마도 함께 참여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엄마는 질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했던 질문을 아이가 답하는 걸 듣고 나서 엄마도 내가 했던 질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아이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개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래.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절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명도 필요 없고 설득도 필요 없고 그냥 즐겁고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왜? 바늘 가는데 실이 가는 것처럼 이 즐거움과 재미, 대화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대입까지도 직장에 취업할 때까지도 이어지는 아주 많은 사고력과 표현력과 이해력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 놀이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시도하자. 아침 먹을 때 학교 가느라 바쁘고 점심은 같이 없으니까 저녁 때 저녁 준비를 하면서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 조금 준비를 해서 밥 먹을 때 한 2가지 정도 질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하면 2가지로도 충분할 거예요. 2-3가지면.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꼭 시도하자. 그리고 엄마의 질문 수준을 걱정하지 말고 하자. 그리고 만약에 형제자매가 있을 때 아이가 뭐 다른 아이의 답을 뭐 비웃을 수도 있거든요.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은 룰로 처음부터 정해서 하다 보면 하면서 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가 했던 대답에 대해서 우스워하면서 가치 없다고 반응을 보이면 너도 기분 좋지 않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 주자라고 이렇게 룰을 정한다면 충분히 아이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벌써 1시간 반이 다 갔는데 오늘 조금이라도 연습하신 거 2주 동안 실천해 보시고 그 소감과 질문 생기는 거 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서 꼭 그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화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갈게요.